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영사연구회 서상록 회장님과 함께 통영에 관한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첫 영상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통영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상록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데 나이는 더 영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해서 기본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영사연구회가 속해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회장님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일 먼저 이 통영사연구회가 속해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건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붉은 벽돌조로 2층 집인데 주 목적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독립운동이라 하면 1919년 그 이전까지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집에 사랑방을 이용을 해서 서로 회의하고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러지 말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자체 건물을 갖자고 해서 충무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금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땅은 독시가가 기증을 했고요.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내 북을 메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영화를 보여주고 또 그 수입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1923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정말 한 100년이 다 돼가네요. 98년 된 건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런 건물을 지을 만한 기술이 없어서 이 건물보다 10년 전에 먼저 지어진 건물이 뭐냐면 바로 여항산 저기 산자락에 있는 호주 선교사 집이었어요. 그때는 영국식 붉은 벽돌로 짓는데 역시 그때 기술자들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이 집을 지으면서 역시 우리 기술로는 지을 수 없으니까 호주 선교사 집을 지었던 중국 기술자를 초청해와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한국이 대부분 이제 목조주택, 초가집, 초가집, 기와집 이런 정도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상당히 근대식 서양 건물이었겠군요. 서양 건물이죠. 그래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자 중학교 여러 학교들이 이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2층은 고등국민학교로 쓰고 1층은 저희 통영사연구회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2층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기관이죠. 들어있는 곳이군요. 그러면 지금도 저기서 매일 수업을 합니까? 매일 학생 한 20여 명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있던 고등국민학교가 거의 다 없어지고 전국에 3개인가 5개가 남아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1957년 64년 전에 지어진 설립된 고등국민학교예요. 그럼 경남에는 아마 이 하나밖에 없겠군요.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전국에 3개인가 5개인가 이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등국민학교 법이 그때 당시 있어가지고 야학 형태로도 운영되고 또 정규 교과를 못하면은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참 놀랍네요. 그렇죠. 야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쳐야죠. 자, 그러면 1층을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예,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통영사연구회 학술단체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여기 보면 규장각에서 복사해온 통영고지도입니다. 이게 통영의 옛날 지도. 예, 그렇죠. 통영 세병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3.7km 정도 되는 통영성 석축이죠. 성곽이죠. 성곽들이 다 지금 둘러 보이고 있어요.
오, 상당히 유서가 깊은 예. 그 지도네요. 아, 통영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만큼은 되지 않았겠죠? 글쎄 그 당시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초월락에 불과했죠. 통영이 역사시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되면서 삼도수군 통제영이 한산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 3대 통제사가 이순신 장군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6대 통제사가 1604년도에 한산도에 있던 오늘날 해군 본부격인 삼도수군 통제영을 바로 우리 사무실 바로 뒤에 세병관 있는 거기서 이제 설치가 되었죠. 그때부터 통영이 역사시대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영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그 통자, 영자, 그렇죠. 통제영. 예, 통제영의 통자와 영자를 딴 거죠. 그래서 통영시가 됐군요. 예, 이 지역은 그러니까 통영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어요. 가장 왜냐하면 해군 본부격인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그 자리에 관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도수군 통제영이라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3개 도에 오늘날 해군과 같은 조선시대 수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군들이 흩어져 있던 수군들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선조께서 삼도에 흩어져 있던 수군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죠. 하나로 모아서 삼도 수군 통제영 본부를 한산도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통영으로 옮겨서 통제사들을 이쪽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진해에 있는 해군 본부와 예. 일부 육군 그 기능까지도 같이 있었던 그런 기능인가요? 육군과는 분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육군은 권율 장군이 맡았고 해군은 이순신 장군이 맡으신 거죠. 그러면 해군 중에서 그러면 제일 높은 제독? 그렇죠. 제독이죠. 요즘 같은 뭐 참모 총장, 해군 참모 총장이라 보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깊은 통영인데, 자, 그러면 이 통영사연구회 지금 사무실을 한번 봤는데, 통영사연구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통영사는 그야말로 통영에 있는 지방사죠. 통사가 아니고 지방사를 연구하는데, 여기는 우리 연구원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리 많지는 않는데, 한 사람은 이순신에 대해서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세병관에 가면 현판이 있습니다. 통제사들이 쭉 내려오면 통제사의 이름과 고향, 직급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된 현판이 있어요. 그 현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의 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통영의 기독교 역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통영에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미쳤죠. 제가 이 연구를 올해째 꼭 30년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통영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가 오늘까지 30년이 걸렸는데, 그 결과로 볼 때 삼도수군 통제영과 약 400년 전에 삼도수군 통제영과 1900년 초에 그 호주 선교사들과 이 맞물리는 것을 제가 접촉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숱한 예술가들이 다 통영 출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술가들이 많이 났을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주변이 관아들로 들어차 있었고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지금은 간창골이랍니다. 원래는 관창골인데, 관아와 함께 삼도 수군 통제영에 많은 창고들이 있었다 해서 관창골, 어문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은 간창골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영의 행정의 중심지이자 군대 권력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해군 본부와 같은 그러한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통영사 연구회 건물도 정말 의미가 있는 건물이었고, 또 이 안에서 통영 역사에 대해서 회장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들, 참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편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